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 현황과 시사점 저자이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승원 연구원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승원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널분들도 자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발표를 해주신 6분께서 함께 패널로 참여를 하셔서 패널 토크 콘서트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나승건 전문연구원입니다. 이 세션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와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시간을 잘 준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좀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그 공유경제 관련한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필드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뵐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 다 처음 뵙기도 하고 제가 많이 이용했던 그 공유 이 프로그램도 있고 해가지고 뭐 오늘 제가 사회의 역할이긴 하지만 좀 뭔가 그 청중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뭔가 궁금한 부분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수요자 측면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이제 부산시의 어떤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 행사인 만큼 뭐 그 업체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산시에 어떤 그 요청하고 싶으신 것도 혹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6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순서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됐었는데 뭐 발표 순서대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T스퀘어 그 권영철 대표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차를 안 가지셔가지고.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뭐 위워크라든가 여러 데서 공유 오피스는 굉장히 글로벌에서도 핫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사업 모델을 가지고 계신지를 오늘 봤는데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냥 오피스 공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뭐 하우스 커뮤니티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런 그 커뮤니티라는 형성이라는 그 곳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접근하셨다는 게 되게 좀 신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매입을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재임대 형태나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을 내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쟁사들과 어떤 차별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있긴 하지만 어떤 그 창업 촉진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그런 차별점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아까 그런 관련해서 좀 그런 전략 관련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그 거기에 더불어서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좀 시 정부나 아니면 여기 청중이나 이런 그 일반 수요자들 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수익 구조를 먼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보면 수익 구조가 잘 안 나는 편인데 저희 그 주디스테아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했을 때와 매입을 했을 때의 그 차이점은
오히려 임대보다는 매입 쪽이 저희는 수익 구조가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80% 이제 입주했을 때 저희의 수익 구조는 20% 이상의 투입 자금 대비 20% 이상의 수익 구조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자금을 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냥 은행 대출이 아니라 이제 주택보증공사 통해 가지고 이제 대출을 좀 받다 보니까 좀 저금리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출 규모를 좀 크게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입주율을 한 80%만 유지해도 그 투자 대비 한 20% 이상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 친구들을 모으고 일하는 쪽에 집중하고 뭐 임대를 계속 활발하게 만들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 속에서 그 들어올 친구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곤에 있는 친구들, 고시원 그 우리 지옥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원룸에서 2명, 3명 모여 갖고 지내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들을 그 다른 좀 큰 기업들이 이제 그 인사관리과 이쪽에서 이제 교육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그 바리스타 좀 큰 커피점에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유 오피스하고 이런 쉐어하우스 쪽으로 유명한 거 그쪽은 저희가 더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기업이 더 유명하고 저희는 이 지역 사회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더 풍부하게 만들고 더 즐겁고 윤택한 삶을 만들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요청 사항은 저희 꼭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저희 글로벌 기업도 부동산 사업으로 이제 어찌 보면 낙인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걸 하고 이런데 저희는 임대료 받아서 이제 그 커뮤니티 공간 속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뭐 식대나 간식 이런 쪽으로 해가 저희가 투자를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저기 이제 금융권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전부 다 부동산 사업으로 좀 간주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약간 좀 너무 상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디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뭔가 이게 부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으로 뭐 사회적 기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목적까지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부산시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앞으로도 같이 협업을 하시면서 뭔가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계속 그 다른 지금 모두 컴퍼니 김동현 대표님 사실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저도 이제 그 수도권에서 많이 이용을 했고 일단은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뭐 사실 그 배후에서 어떤 지자체와 협업하셨던 부분은 사실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몰랐고 그러니까 그 공유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너무 이제 저렴하고 편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저희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더딘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서울이나 이쪽은 굉장히 많이 공유주차장 부분이 확산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지자체와 어떤 부분이 협의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고 또 어떤 절차나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이제 어떤 뭐 그 지자체의 어떤 그런 주차 문제나 이런 것도 기여를 하시면서도 어떤 협력 모델을 어떻게 가지셔 왔는지 서울 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부산 쪽은 이제 공유기업으로 이제 지정되시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산 쪽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좀 진행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셨고 언제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공유 경제라는 게 굉장히 좀 생경한 단어기도 했었고 저희 스스로도 공유 경제라는 어떤 키워드를 목적으로 사업을 구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사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비효율적인 주차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낭비되고 있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IT를 좀 접목시키면은 여러 가지 좀 좋은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사실 그때 지금만큼의 주차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면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까 이제 공유 주차장의 어떤 확산 속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희의 어떤 사업 모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주차 문화라든지 또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결해 가면서 해야 되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좀 더디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은 또 빠르게 성장하는 또 특징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의 어떤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저희가 이제 꼭 했어야만 했던 이유는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유지에도 존재를 하지만 노상에 그 지자체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공간에도 주차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사유지에 있는 주차 공간을 1차적인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혹시 송도 캠리라는 사건 기억나세요? 아파트나 이런 사유지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은 현행법상으로는 이거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공유 주차장을 사유지에서 시작을 하려다가 이 사유지에서는 주차 공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불비 사항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지자체와 협업하는 모델로 시작을 하자. 지자체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주차 공간에서 저희가 주차 공유 사업을 시작을 해서 무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체리피커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어떤 단속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해서 이 주차 공유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게 저희의 이제 변경된 계획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주거지 주차, 뭐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불리는 공간을 시작으로 해서 그 공간에서는 공유 주차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무단으로 주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단속이나 계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자체와의 협력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또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조례 개정도 필요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 모델은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랬었고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제 공공성을 띤 뭐 사회적인 인프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의 주차 공유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제가 발표 때도 잠깐 얘기는 드렸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왔어요. 이제 짬짬이 부산을 내려올 때마다 이제 지자체 담당자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부산에서의 주차에 관련된 또 이해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협의를 해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서울에서도 이 뿌리를 내리는데 한 3년, 4년여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참여하시는 그 시민분들의 이런 또 사업에 대한 이해와 또 어떤 문화적인 좀 변화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뭐 3년의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분들과 설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제 부산에서의 서비스 이용 행태들도 분석을 하면서 이제는 부산에서도 주차 공유 사업을 시작해도 될 때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뭐 다행히 또 부산시의 협조와 또 지자체 자치구들의 협조하에 지금 올 연말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연말부터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11월부터는 네.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지자체 협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만들어 내시는 공급 측면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또 많이 참여를 하는 상황이 되어야 사실 이 부분이 성장하고 또 데이터가 쌓이면서 더 이게 더 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은 뭐 기업 차원에서 어떤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자체 쪽에서도 이런 주차 공유라는 것들이 어떤 환경적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많이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시면 이게 더 탄력 있게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러면 뭐 저희처럼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아지면 저희가 이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산시하고도 뭐 앞으로 이제 밀접하고 그냥 협력을 해주시면 뭐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트 탈레 여기 계시군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섯 분이라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사실 그 아까 사회자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뭐 부산하면 요트, 해양 산업이라는 거 저도 이거 저기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요트라는 시장, 그러니까 해양 레저라는 시장이 그 부산을 어떤 대표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해양 레저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돼서, 사실 이런 접근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제약이 나중엔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이 요트 공유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 해양 레저 산업과의 어떤 그 지능이라는 부분과 어떤 정책적으로 연계가 됐을 때 더 이렇게 앞으로 좀 그 성장의 어떤 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부산시나 아니면 그 정부 정책 관련해서 뭐 협의 내지는 어떤 그런 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뭐 부산 쪽의 사업에 대해서 또 약간 좀 부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공유 기업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요트탈레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 그 공유 경제 기업들이 하시는 일이, 저는 사실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를 이제 좀 완화시키는, 근데 진짜 우선적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그런 대표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트를 처음 공유를 시작할 때 왜 네가 요트가 소유를 네가 하지도 않고, 그리고 요트 보험 명의자도 네가 아닌데 왜 네가 돈을 버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 조사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막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요트를 뭐 남의 요트를 그냥 훔쳐 산 게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많이 받고 많이 그랬어요. 이제 그 경찰 그리고 이제 해수부 등 관계 정부 지자체를 이런 의혹을 많이 해소시켜 뭐 드린, 사실 그런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요트 같은 경우가 사실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요트 하면 부자들만 타는 거, 요트 그거 너무 비싸지 않을까? 공유해봐야 1시간 타는데 뭐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에서 성인 1인당 요트를 타려면 싸게 타면요 2만 원에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금이 한 3, 4년 동안 많이 내려갔어요. 이 공유라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문제는, 두 번째는 안전이거든요. 실제 이제 육상에서 하는 모든 이제 사업 형태나 서비스나 레저 활동도 사고의 가능성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바다에서 하는 이 활동 자체는 이 사고의 위험성이 훨씬 높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서 많은 분들이 안전을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 안전과 저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바로 이제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트를 탈 때 구명조끼를 무조건 입어야 된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름에 8월 달에 진짜 더운 여름에 요트를 시원한 바람을 즐기려고 탔는데 두꺼운 구명조끼를 입고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입으면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거 안 입으면 안 되냐고 하는데 법적으로 입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많은 규제도 있고 많은 이제 법적 제한도 있지만, 특히 저희가 하는 이 요트 이제 공유경제 요트 사업에서는 특히 이 규제를 좀 더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정부나 지자체에 가서 항상 하는 말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첫 번째로 돼야 되고 이게 안전도 물론 중요하죠. 이제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판단을 적정선을 좀 잘 찾아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 부산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마지막 뭐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에는 이제 수영강이라는 이제 자원 그 여러분 공유 수면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면이라는 공간은 이제 모두의 그법 사전적으로 나오면 국가 소유의 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냥 국가는 누구 거죠? 국민 거거든요. 그냥 우리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공간 자체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것인데 그 모두의 것을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저희 회사는 이제 수영강을 바라보고 있고요. 프랑스 세느강이나 뭐 이탈리아나 뭐 강을 갖고 있는 어떤 해양 관광 도시를 가보면요 유람선이 안 다닌 도시가 없어요. 근데 부산의 수영강은요 잘 보시면요 너무 아름다운 야경이랑 너무 배 타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상품이 없어요. 저희 회사는 그 안 쓰는 그런 공유 수면이라는 공간을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좀 최대한 많은 상품을 개발해서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제 향유할 수 있게 수면에 향유할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제가 질문 드린 게 사실 거기에 답을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해양 레저 관련한 부분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시는 사업들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슨 그 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작 수요나 이런 부분은 크진 않지만 그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부가치를 창출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거기에서 이제 공유 경제 모델이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까 뭐 제도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 개선 관련한 부분은 뭐 결국은 한 번에 제안 드려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결국 이제 계속 꾸준히 부처나 어떤 지자체 이쪽에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시고 적정한을 찾아 나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협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라임 코리아의 그 윌슨 산토소 미스터 예, 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 영어를 잘 못해서 제가 그 오늘 오신다는 걸 보고 조금 급적인 방금 이렇게 처음 찾아봤는데 이 그 올해 10월 1일에 한국 진출 이제 시작하시는 거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마 첫 번째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저희 킥보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업체들이 또 이제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아까 발표하실 때 잠깐 얘기해 주신 것도 있긴 한데 뭔가 차별점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요. 뭐 아까 그런 모델 하드웨어 관련한 부분 뭐 외에도 어떤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을 먼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에 오셨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서울에서만 런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부산에 대한 부산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평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 부분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s. Yeah, so many questions. Let me break it down and answer in a few bullet points. So, regarding the launch, yes, we are going to start in Seoul in a couple of days for a large-scale deployment, and in terms of like the unique differentiation. Our scooter is our own design, like the Apple phone. We own the patent. And if you compare to the current local operators, the difference is huge. Like other operators buy the scooters from other brands and relabel it
as their brand. But ours is a special design that cannot be found anywhere. It's designed for safety. We have like 3 ways of braking. It has a very strong suspension, and it is not categorized as personal mobility device. What they bought from Segway is a personal mobility device meant to be used for one person. But our design is meant for sharing purposes, for rental exercise, and can be used for thousands of people and can last longer. So there is one clear differentiation. We gone through a lot of different iteration, development. We have a huge R&D team that we keep improving from one version to another. Now we've gone through like maybe 10s or 20s different iteration. And we got a lot of backup from the top tier VC like Andreessen Horowitz, Google Venture, GIC. And so we got a lot of the resources required to hire the best talent. This talent will create the best processes, and the best processes will create the best product and businesses. So that's another point of differentiation. People is our number one asset. Without the best people working as operator, we wouldn't be here today as a market leader. And the last thing, we work very hard to work with the government before we enter any market. That's why with my first meeting, we respectfully ask for permission and how we can partner together to build a better city. As a sharing city that is learning from the data, and then we keep improving from that data as it evolves. 3 things as a point of differentiation: the best technology and product, the best people, and then like we work very hard with the government. Interest in Korea. I launched Singapore before. The Singapore launch didn't go very well because the government is still undecided and trying to figure out ways to regulate the market. So we need to hold back and wait until the regulation is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Singapore, Korean government is pro-business. Yes, the market is not regulated yet, but they don't want to be a blocker. So I met with the Seoul city, Busan city, Jeju city, and all of them collectively said, you can start running your business as long as you register the local entity. And then I asked, what about the regulation and so on and so forth? Oh, we also want to learn from the progress, and we are still not decided yet, but we will get there probably in the next coming months. So that's very good. And then from the population data, and then like the first mile and last mile issue based on my research, I have strong confidence that Korea will be number 1 market in Asia. Let me stop there. and then like that's the most attractive reason why I recommend Korea for a launch to my upper management. Interest in Busan, of course. That's why I've been like meeting regularly with the government officials. It's just like we need to put a timeline and then the framework on how to work together towards our launch together. Thank you. Thank you. 네, 라임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 어쨌든 그 전동 킥보드 분야 관련해서는 거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어떤 그런 혁신의 어떤 특히 IT 강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막 좋게 많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부산까지 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다른 파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제도적인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지금 현황에 대한 어떤 그 모빌리티의 어떤 수요 공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런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서로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부산에 맞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 리더, 네, 신현식 대표님, 아까 발표 잘 들었는데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 사업 분야가 공유경제인지 좀 약간 의문이 든다고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유경제 모델은 이 약간 좀
정책적인 목적이나 실제 이제 필드에서 하시는 부분이나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공유경제 모델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는 이미 좀 지난 이슈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유효된 것, 공간, 그리고 또 개인의 시간,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어쨌든 공유경제라는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도 굉장히 많은 어떤 인력 매칭, 뭐 이런 그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이제 주로 매칭이 좀 이루어지는 주요 분야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뢰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래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입장이나 수요 입장이나 이런 거 서로 이제 어떤 평가하는 부분에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그런 신뢰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 외에 좀 약간 거래 과정에서 사실 개인 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그런 적절한 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보완책이라든가 플랫폼 차원에서 뭔가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질문이 계속 많아지는데 부산 쪽에서 어떤 좀 그런 이 인력 공유에서 어떤 특징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먼저 그럼 제가 답변은 거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 런칭하고 났을 때 사업자분들, 저희가 주로 매칭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업자분하고 그리고 짧은 업무를 원하는 유인력들이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같은 경우, 부산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약간 보수적인 면이 확실히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데이터적인 면에서도 대부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는 게 조금 속도가 걸리고 좀 더 유명해져야 좀 알아준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의 특성이고 저희 서비스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 특성에 맞춰서 마케팅 방법도 바꾸고 그리고 적절한 마케팅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용을 하시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희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이 수집이 되는 그 지역이 강남 3구 지역이고 왜 스타트업들이 거기에서 많이 각축전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될 정도로도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면은 극복해야 돼야 되는 서비스들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개인 간 아니면은 사업자 간, 저희는 현재 사업자 간 매칭이 많긴 하지만 사업자 간 매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을 한 구직자가 가서 그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뭐 여기에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어땠는지, 그리고 주로 아르바이트생이 몇 명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성별은 누가 많았는지.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다음 사람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고 그 사업장만의 레퍼런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신고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업체였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 같은 경우에도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무단결근의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게 돼 있고 이게 다른 사업자한테 지원했을 때 모두 기록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지원했던 곳이 어디였고 그리고 지원했던 곳 중에서 어디에서 추천을 받았는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가 좀 더 정보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줄인 다음에 이 사람을 바로 채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저희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기존 서비스와 차이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기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바몬, 알바천국이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알바 포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기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광고 플랫폼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결국에는 이력서를 기록하지 않으면은 전혀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기 목이 좋은 곳, 그냥 온라인에서 좀 크게 홍보가 되는 곳에 구인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서 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알람을 주고 그 사람이 바로 그쪽 업무에 매칭이 될 수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해서 이 사람이 어느 업종에 적합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업무에 배치를 받았을 때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저희는 그 구인업체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주변에 알람을 보내게 되면 적합한 인력이 매칭되고 그 적합한 인력이 바로 업무를 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저희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외국 모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스크래빗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개인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굉장히 갑과 을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C2C로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외국처럼 정보 개인 범죄 조회나 아니면 이런 레퍼런스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 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은 우리가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플랫폼을 먼저 만들자.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레퍼런스가 저희 쪽에 수집이 되면 향후에 C2C 같은 서비스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유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서비스고 어떤 사람이 이 제품을 썼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레퍼런스가 체크되지 않는다면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공유경제 시장은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상의 화폐만큼의 개인의 가상 화폐가 거의 지금 공유경제 내에서는 거의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최대한 레퍼런스 데이터나 각종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 대표님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 어떤 지금 공유경제 부분은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해 주신 레퍼런스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종의 보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알바 뭐 이런 데의 차이는 정확히 몰랐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뭐 주의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체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거래 시장에 쌓아져 가면서 나왔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서 다 고민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더 그런 고민들 하에서 이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기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펫몬스터의 이동훈 대표님, 네. 사실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찾아보다 보니까 메이커 무브먼트라는 이런 용어를 제가 찾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개인이 소비자가 아니라 어떤 생산자로서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장비, 공간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 부분 이 메이커 스페이스 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창업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어떤 메이커로서 어떤 그런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창업의 전 단계 정도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지자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뭔가 결국은 어떤 창업 촉진 내지는 어떤 그런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과 어떤 연계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라든가 어떤 다른 기관과 협력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힘들어한다는 3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다들 피곤하실 텐데요. 저는 조금 가볍게 한번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기보다는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부산 공유경제 포럼인데요. 공유경제가 사실 굉장히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역시 사실 공유경제를 키워드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선진 사례를 보니까 저희 사업이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미국이나 또는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잘 돼 있는 스페인 역시도 이런 공유경제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는 사실 사회적 자원은 공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원은 어떻게 됐죠? 개인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이런 경제적 자원까지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공유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공유에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때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조금 쉽게 풀어봤을 때 하나의 형태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무언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당장에 무언가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교육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그를 실행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가 너무나도 비쌉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쉽게 빠르고 쉽게 그리고 진입 장벽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화가 확산되었을 때는요. 실제로 공유경제 실행 그리고 공유경제가 확산됨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사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유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유의 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저희 기업들이 프로포즈하는 일방적인 공유 시스템도 있지만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 가버먼트, 정부와 지자체와 밀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요. 전국 최초의 민간 협력형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관에서 주도를 했던 이런 공간들이 선진국에 가보면요. 이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공 제작소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나라만큼이나 이런 이제 공간을 공유한 데에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근데 이런 공간을 좀 더 쉐어할 수 있는 촉진 매체가 바로 무언가 만든다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무언가 만드는 행위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공간이 좀 더 공간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메이커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 또는 정부와 함께 확산해야 될 부분은요.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제도적 이제 시도가 있는데 그런 시도가 좀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사전에 홍보가 돼서 이런 민간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지자체 정책적인 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이제 민간 협력형으로 이런 공유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유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내일 그리고 오늘일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문화가 그리고 이런 경제 활동이 이제 비단 우리의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저 대신 정리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이슈가 사실 어렵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좀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경제적 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공유경제라는 부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가 생각의 전환 그런 것부터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이런 어떤 이런 유효화된 어떤 이런 공유경제 모델이라는 것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좀 사고전을 가지고 서로 민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그리고 정부 쪽 민간 쪽에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시게 되면은 뭔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오늘 이런 자리가 이제 어쨌든 제 1회 행사인데 일단은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뭐 1회, 2회, 3회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시는 부분 뭐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행사들이 좀 연계가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하실 때 들었고요.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긴 한데요. 저희 그 1에서 발표해 주셨던 우리 성함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닐 그랜플로 대표님께 뭐 지금 여러 업체들에서 뭐 어떤 사업 모델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부산시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들으신 뭐 어떤 이런 그 우리 저희 민간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또 이제 그냥 그 인상이 어떠신지 하고 그리고 좀 앞으로 이렇게 부산시라는 이 지역에서 어떤 민간과 그리고 지자체 정부가 같이 어떤 마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공유경제라는 부분에 대해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뭐 그냥 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sure. Great question, and so I'll answer both questions with one answer, but multi-part. First with a mindset. Just because Busan is a late mover doesn't mean you have to stay late mover. You have a strategic advantage of learning from other cities, and you can leapfrog, just like Sharing Cities Sweden did, coming very late, years after Sharing Cities Seoul, but with something very impressive. And I think Busan has that opportunity also, right? To learn from the past, learn from what others are doing, and then do something better, something bigger, something bolder, right? And because Seoul has put Korea on the Sharing City map, people are already watching Korea, right? South Korea, okay? So I think you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an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yourself. I'm very excited about that for you, actually. And you know, the other thing that stood out was in the ways in which some of the enterprises up here are unique. Although there are like businesses in other places, Busan has its own twist, right? And so, you know, as an example, T Square, I really like that, you know, the life work space integration. I hadn't seen any enterprises doing quite that, bringing that all together in one. That's really interesting. I thought yacht sharing, you know, I always thought about that just strictly, you know, just renting the boat so then someone could take the boat out. But then there's so many other ways the boat can be used, you know, for events and sleepovers and, you know, at dockside, right? That's new. Yeah, and then you know, Fab Monster also looked really unique as well with the education and the spaces and also the mobile, you know, going out to the rural areas, the van. I thought that was cool. So, you know, some unique pieces to it. You know, the regulatory challenges, you know, sound very familiar, and you know, in the kind of evolution of the tech space, especially, you know, consumer-facing platforms, you know, this is the kind of sharing economy is the tip of the spear where tech thinks about the brick and mortar world, and then you hit all the barriers and the regulations around it. It's a tougher go, right? And I think there is,
some businesses who do this, like launch, and ask for forgiveness later, right? Approach that Uber used, right? There is, talk about it and then delay, talk, and then nothing happens approach. And there's something in between though, which is to develop test beds and trials, right? And I think if Busan could do that trialing and do a kind of, very, let's say, nimbly, agile, do some agile policy, right? Agile regulation. I think that would be something new, or you can take that kind of to the next level. And in a way, one thing to think about, and some of the the efforts that I think where there'll be a lot of learning in advance is where cities are thinking about saturating a particular limited area with sharing economy services. Like, how do we move this kind of limited area and limited population over the tipping point with sharing services, so that you kind of have a mass switch in behavior and how resources are managed, and that can be a tremendous place of learning. And then you're looking at the time. Yeah, take what you learned in that pilot where you saturate, and then spread it out to the rest of the city. Yeah. Thank you. 시간 너무 많이 보냈네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다 너무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너무나 이렇게 잘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 사회 입장에서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던 우리 6개 업체 대표님, 그리고 닐 고랭플로,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딱 한 분께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충분한 토론으로 이 지적인 호기심들이 다 만족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네. 예, 흥미로운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고렌 플런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는 이런 콘도미니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휴양지에 있는 이런 숙소를 거대 기업에서 지은 다음에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도 그런 부분을 공유경제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거대 자본이 투입이 됐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이 거대한 자본이 투입이 돼서 진행되는 그런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유기업이나 공유경제의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That's a really great question.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e sharing economy actually is when you compare it to the more conventional rental economy, it's kind of small, and I think that calling these different things may not be so useful. The definition, as I said before, the definition of the sharing economy is contested, and there's fuzzy boundaries. So you could make an argument for that. I think the one thing from our perspective as an NGO,
is that you know we look a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intent of the companies. Are they there just to make profit, or is there a balance of kind of intentions? And what is the outcome for participants when they interact in that business? Is it a very transactional, or is it in some ways transformational? Does it really help build the individuals and the participants, their capacity to relate to one another, to have more empathy, and to have a broader view of the society, be more accepting of different people, or have some kind of human development component to it? So that's what we really look at. You know, the interesting thing about sort of like tourist rentals and vacation rentals, one reason why going on vacation and not bringing all your stuff with you, but having very easy and convenient and low-cost access to experience and the items you need, that's what makes vacation so fun and cool. So let's have that every day. That's what I want to say about that. I think that that's possible, that we could make everyday life a kind of celebration, and that it has much more ease and fun in it.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또 토론을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널분들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